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의 응용 표현으로서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과 팽이가 돌아가다가 넘어지는 그 장면, 다이내믹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그러한 장면은 키프레임을 가지고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키프레임을 사용하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팽이가 돌아가다가 역시 힘이 약해져서 멈추면서 넘어지는 장면 또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내믹을 응용해서 만들어준다면 보다 사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콘을 한번 사용해봅니다. 콘. 이렇게 둘레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뾰족한 촉을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적용하기 위해서 F2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센터에 맞춰지면서 적용이 되죠. 조금 회전을 해준 다음에 이제 화살의 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기 위해서 폴리곤 선택을 해주고 아랫부분에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조금만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죠. 선택된 면에 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주고요. 베벨을 사용을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해서 이 정도의 두께면 된 것 같습니다. 베벨을 다시 한번 선택. 그리고 쭉 앞으로 쭉 빼서 화살의 대를 표현을 해 봅니다. 이 정도의 길이면 된 것 같고요.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화살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만들어진 이 화살을 다이나믹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 오브젝트 그래서요. 화살이라는 이름 사용을 해봅니다. 저장. 이제 레이아웃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 약간의 회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의 그 각도만큼 회전이 필요하죠. 로테이트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요 축이 아닌가요? 요 축이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최초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즉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위치 잡아줬는데요. 조금만 좀 각도를 위쪽으로 높여볼까요? 로테이션 다시.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의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무브 툴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에 움직이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30프레임으로 이동을 30프레임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15프레임 정도로 가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날아가는 그 장면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확인해 보면 0에서 15프레임까지 쑥 날아가는 그죠? 그 장면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이 다음부터는 다이내믹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힘이 약해서 떨어지는 그리고 중력 즉 그래비티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FX 탭으로 이동합니다. Add FX를 하드로 해줘야 되겠죠? 하드.
자, 하드 fx가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calculate를 적용을 해 봅니다. 적용을 한 후에 모습을 보니까 자, 일단은 닫아주고요. 자, 화살이 0에서 15프레임까지만 날아갔었지만 다이내믹을 적용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0에서 15프레임의 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금만 축소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력이나 어떠한 힘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아가죠. 엄청나네요. 자, 다시 프로퍼티스를 열어주고요. 하드 fx 열어줍니다. 자, 그래비티, 즉 중력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죠.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5 정도로 해주고 캘큘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날아가다가 자,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한 300프레임으로 해봅니다. 300프레임 됐죠? 자, 다시 한번 캘큘레이트.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역시 힘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서히 떨어지죠? 다시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듯 키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이내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은 지금의 화살이 날아가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회전이 되는 그 장면에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팽이가 돌다가 멈추면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자, 새로운 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의 씬은 닫아줍니다. 클리어 씬 선택을 해주고요. 클리어. 깨끗하게 사라졌고요. 다시 모델러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에서는 팽이를 하나 만들어보죠. 팽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에 콘 역시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더 그려나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F2 키를 눌러서 센터에 맞춰주면서 적용을 해주고요. 팽이의 뾰족한 부분이죠. 자, 심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로테이트. 라이트 뷰에서 회전을 해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정확하게 아래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F2 키를 눌러서 센터로 맞춰줍니다. 팽이의 모습이 너무 뾰족한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치를 통해서 조금만 납작하게 해주고요. 됐나요? 이 정도면은 팽이의 느낌이 나는군요. 자, 이제 팽이의 윗면에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가 돌아갈 때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죠. 폴리건 선택을 해주고요. 윗면 선택.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컬러의 T 버튼을 눌러서 외부에 있는 맵 소스를 불러옵니다. 이미지의 로드. 자, 무늬를 사용을 해봅니다. 열기. 자, 적용이 됐고요. 자, Y축으로 해주고 오토매틱 사이즈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되죠. 윗면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윗면에 대한 서피스가 필요하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리무브 텍스처 다시 원상 복귀 시켜주고요. 체인지 서피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피스 만들어줘야 되겠죠. 윗면이라고 해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서피스 에디터 열어주고요. 윗면에 대한 텍스처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미지에 무늬 됐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주고요. 오토매틱 사이즈를 통해서 윗면에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됐죠? 유즈 텍스처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바닥이 필요하네요.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새로운 레이어에서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박스를 통해서 바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두께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살짝 만들어 주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엔터 키를 눌러서 일단 적용을 해 주고요. 바닥에 대한 재질 역시 필요하죠. 체인지 서피스 바닥. 자, 바닥의 색깔은 그냥 뭐 흰색으로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서피스의 바닥에 반사 재질을 살짝 적용을 해봅니다. 리플렉션 값을 한 15 정도로 해볼까요? 팽이가 비춰지는 그 장면이 보이면 보다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재질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됐고요. 이제 팽이와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통해서 원하는 장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줍니다. 세이브 오브젝트 됐죠? 자, 팽이와 바닥이라는 이름 사용을 해봅니다. 저장 됐고요. 이제 지금 만들어진 팽이와 바닥을 레이아웃으로 보냅니다.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 적용이 됐고요.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됐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어떠한 애니메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여기에서 팽이를 살짝 위로 지금 바닥이네요. 컨트롤 Z 팽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위로 살짝 올려주고요. 회전이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팽이가 회전이 되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10프레임 정도만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사용을 해주고요. 이 빨간색 축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요 방향으로 요 방향보다 요게 낫나요? 요 방향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이 되는 속도는 애니메이션이 끝난 이후의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직접 입력을 해볼까요? 1, 10, 100, 1000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회전 수가 적용이 됐죠. 됐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10프레임 이후에는 어떤 키도 없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그 장면이 멈춰지고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열어주고요. 먼저 팽이 fx에 addFX를 하드로 해줘야 되겠죠. 하드 적용이 됐고요. 세부 설정을 위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베이직에서의 웨이트, 자, 웨이트는 무게죠. 팽이의 무게 어느 정도 해볼까요? 자, 일단 기본값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캘큘레이트. 이 상태로 적용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팽이의 회전이 여기 10프레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에서 멈추네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죠. 다이내믹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웨이트를 한 10 정도로 한번 늘려봅니다. 자, 그리고 캘큘레이트.
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그래비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비티, 즉 중력을 사용을 해야지 떨어지기 때문에 웨이트, 즉 무게도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헤드 FX를 보면 그래비티라고 별도의 중력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그래비티는 하드 FX가 아닌 다른 효과를 사용을 했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하드 FX는 중력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그래비티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참고하시고요. 그래비티 값을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웨이트를 초기 값인 1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캘큘레이트. 조금씩 떨어지죠? 자, 완전히 떨어졌네요. 자, 보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웨이트, 즉 무게를 조금만 증가를 해봅니다. 10 정도로 증가를 해서 다시 한번 캘큘레이트. 무게 값이 늘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브젝트의 무게, 웨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피티 값을 조금만 더 증가를 해봅니다. 5 됐죠? 다시 캘큘레이트. 됐습니다. 자, 그래피티 값은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그래피티 값이 너무 많으면 팽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중력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 로테이션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컬리전 역시 그냥 넘어갑니다. 자, 포스, 힘에 대한 설정인데요. 벨로시티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Y 값을 역시 아래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값이 필요하네요. 한 5 정도로 해봅니다. 마이너스 5. 다시 캘큘레이트. 이전보다 속도가 좀 빨라졌죠? 자,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됐고요. 자, 이번엔 회전. 회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의 이 장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파일 통해서 현재의 설정값을 역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요. 카피를 통해서 다른 효과에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팽이는 여기까지 해주고요. 이번엔 바닥. 바닥은 컬리전으로 해줘야 되겠죠. 컬리전 됐고요. 타입은 오브젝트로 해줍니다. 바운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현재 바운스가 200으로 된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팽이가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오를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캘큘레이트. 자, 이렇게 많이 튀어 오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운스의 값을 20 정도로 해봅니다. 120. 다시 캘큘레이트. 자, 그러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몇 번 살짝 튀다가 더 이상 튀지 않죠? 확인해보면 자, 이 부분에서 살짝 튀어오르다가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자, 바닥에 떨어진 팽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팽이가 넘어지지 않는군요. 그죠? 자, 일단 30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작업 시간이 충분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시간이 충분해야 되겠죠? 됐고요. 자, 다시 캘큘레이트. 팽이의 회전이 완전히 멈췄는데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 회전이 멈추면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프릭션은 마찰에 대한 것이라고 했었죠. 마찰에 대한 것은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팽이가 바닥에 떨어진 후에 회전이 되는 모습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는 러프니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니까 한 10 정도로 해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캘큘레이트. 자, 이제서야 좀 넘어지는군요. 자, 서피스를 통해서 자, 스무스로 다 바꿔줍니다. 일단 다시 한번 캘큘레이트. 러프니스에 의해서 회전이 멈추면 이렇게 바닥으로 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떨어진 그 자리에서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러프니스에 의해서 표면에 굴곡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실제 팽이를 이와 같이 위에서 회전하면서 떨어뜨렸을 때의 그 반응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러프니스 값을 한 50 정도로 증가를 해서 확인해 볼까요? 캘큘레이트. 자, 그러면 옆으로 많이 비껴나는군요. 자, 이것도 뭐 적당한 수치를 해줘야지 가장 실제와 가깝게 표현이 되겠죠. 한 15 정도로 해봅니다. 15. 자, 그리고 다시 캘큘레이트. 자, 이 정도면은 뭐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즉 구간 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다이내믹을 사용한다면 그 이후에부터 키프레임이 없는 부분부터는 다이내믹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키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움직임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운동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 힘 또한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내믹 효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지금과 같은 장면, 키프레임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키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내믹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을 사용을 해서 화살이 날아가다가 힘이 약해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과 회전이 되는 팽이가 역시 힘이 떨어져서 멈추면서 넘어지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의 강좌 잘 참고를 해서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다이내믹 장면을 표현을 해 보십시오.